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최후의 보루인 법원까지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따라가질 못하는 이 법원의 정치와 이재명 지키기 폭주하는 권력 눈치를 힐끌미끌 쳐다보면서 어저께 고등법원 이재관이가 이재관 판사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이재관이가 굴복했습니다. 파기환송심 대법원장이 딱 대법관과 함께 전원합의체로 파기환송을 딱 결정을 했으면은 유죄 취지에 재판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눈치를 봅니까? 그런데 대선 뒤로 하겠다 연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겁니다. 법치주의란 건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게 법치주의지만 판사 자신들도 그들의 위신과 위관과 이것을 권위를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강한 신념으로 지켜나갈 때 국민과 함께 가는 법원이 되는데 지금 법원은 뭡니까? 권력에 굴복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에게 굴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판결했잖아. 뭔가 떳떳한 자세로 자기가 우위에 있다, 권위에 위에 있다 생각하고 재판을 해서 너는 유죄, 너는 무죄 하고 지금까지 지났지 않냐고. 그럼 이게 다 허상이었습니까? 아니 뒤에 대법원장이 유죄 대법원의 전원합의부 대법관들과 했으면은 밑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재판장은 당연히 그걸 수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선 뒤로 연기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핍박받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우를 정치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합니까? 그러면 최후의 보루란 건 뭡니까? 국가 최후의 보루. 정말 이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해 본 적 없습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 재판장 이재원이가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정치권의 협박에 가까운 공세에 못 이겨서 스스로 손을 바짝 들고 재판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배당된 지 이틀 만에 곧바로 첫 기일을 15일로 정해놓고 이 후보에게 소환장까지 보내는 등 속도를 냈던 재판부가 아니 5월 7일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 신청한 지 40분 만에 다음 달 18일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선 전에 이건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막겠다는 이 민주당의 고약한 사법부 공격 이것도 도를 넘고도 한참 넘었지만 물러선 법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법조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는 겁니다. 오는 14일 민주당 플러스 조국혁신당 거기에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어떻게 사법부 수장을 갖다가 청문회장에 불러냅니까?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면서 청문회 열겠다는 겁니다. 그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민주당 저들이 대한민국의 왕입니까? 거기서 저희들 자칭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다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대한민국 민주화를 파괴하는 겁니까? 민주당 등 이 조국 혁신당이니 민주당 등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사법부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 그 대법원이 배당 당일 첫 기일을 딱 잡자 재판장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고부 판사를 겨냥한 공격을 엄청 했습니다. 근데 이 공격에 딱 귀만 막고 있으면 될 텐데, 그리고 소신껏 빨리 해버리면 되는데 얼마나 셌으면 이들이 두 손을 바짝 들고 굴복했겠습니까? 심지어는 조국혁신당이란 것, 이재명 당보다 이 조국혁신당이 옆에서 더 원수짓 하고 있는 거 보면 꼴불견입니다.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재판장인 이부장 판사는 내란 수계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며 사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 근무했다. 주심을 맡은 송 판사는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와 사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금 재판부 구성은 판관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캠프 핵심이라고 해도 믿을 이력이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모함할 때요, 그럴싸하게 합니다. 아니, 재판장 이재권이가 사법연수원 동기가 그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문영배하고 이재명이하고 사법연수원 동기 정도가 아니고 새 친구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SNS 통해 가지고 문영배한테 만화님 잘 계신가? 해가지고 안부도 전할 정도인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고, 왜 멀쩡한 근거가 없고 인과관계가 없는 이 부장판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하고 그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 판관들이 스스로 강해야죠. MBC 라디오에 나온 그 박지원이가 뭐라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12일까지 사법부가 재판 연기한다는 발표를 안 하면은 중법원부터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완전 협박이죠. 그러면 협박죄로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이거? 검찰이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법부는 고발을 그럼 검찰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한테 계속 당하란 말입니까? 어디까지 당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요, 정치권 압박이 이렇게 거셌다 해서 이 압박에 대해서 들은 적은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법조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정치권의 압박이 아무리 거셌다 해도 법원이 이처럼 대놓고 영향을 받은 적이 있냐 없냐? 없다 이거예요. 현직 부장검사는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정치권이 사법부를 압박해서 재판 기일을 미루는 일은 과거에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거죠.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거죠. 검사들도 이런 거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군사정권 집권 시절에도 집권 세력 눈치를 봤던 적은 있어도 입법 권력이 휘두르는 모습은 처음 본다. 입법에 소위 재판소에 이 칼 대는 건 처음 봤다 이거죠. 예? 권력에는 집권 세력의 눈치를 봤던 적은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입법 권력에 소위 재판 권력에 휘둘리는 모습은 처음 본다. 재판 권력, 입법 권력에 이렇게 재판 권력이 휘둘리는 모습은 처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계속하는 거죠. 애초에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기일로 잡은 것도 좀 의아하다. 그러고 보니까 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소환에 거부하거나 소환장 수령 거부 등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예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왜 기일을 하필이면 15일 잡았을까?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유력한 대선 주자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겠냐 이래 얘기합니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요 이 사건은 1심이 너무 오래 걸려 지연 논란이 있었고 유죄라는 결론도 정해져 있으니 기일을 바로 잡았던 것 같은데 연휴 내내 민주당이 전방위적인 공격을 퍼붓자 결국 압박을 못 이긴 것 같다 하고 고법 부장판사는 아마
자기 편을 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이해심 있는 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6월 18일 또 재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되면 6월 18일 또 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으니까. 그러면 또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이것 가지고 물고 뜯고 난리칠 저 이재명 당의 그 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기가 또 살아가지고 대통령 됐다고 또 별짓을 다 할 겁니다. 헌법 84조 해석을 놓고 난리를 또 칠 거 아닙니까?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직 부장판사가 뭐라 했냐. 헌법 해석 논란이 있어서 재판부가 섣불리 재판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을 기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직후 기일을 잡는 것도 성급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법부 신뢰 타격이 이제 불가피하고 한 법조인은요, 설령 대선 후 재판이 재개되고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누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겠느냐. 누가 또 이 재판 나온 결과를 신뢰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 독립의 사망 선고를 스스로 내렸다. 이렇게 한 법조인이 얘기하는 그 말이 우리 가슴에 여울져 분노를 자꾸 촉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법부 때문에 화병 걸릴 일이 또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극복하는 길은요, 딱 하나, 대선에 이기는 길밖에 없어요. 대선에 이기는 거는 김문수하고 한덕수가 수숫자 붙은 사람이 둘이 단일화하는 길입니다. 제발 오늘 단일화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